전 세계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전 세계 이제 무역 결제라든지 자금 결제, 원자력 결제, 미국이 거의 80%, 90%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 이 때문에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달러를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2026년도 계속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키보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이렇게 꽂아놓은 게 키보드 방식으로 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숫자 기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또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네. 네, 좀 믿음직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신뢰가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 엔화와 파운드화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위안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사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엔캐리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규모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글로벌 자금이 이쪽 가면 여기가 올라가고 주식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올라가고 부동산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계약이 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자금이 이쪽으로 가서 하면 올라가고 나가면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고 이런 구조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전 세계 금융회사들과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 이런 부분들 이런들의 자금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글 자료 보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회사 순위는 중국의 ICBC 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이 자산 규모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JP 모건 이런 등이 뒤따르고 한국의 KB금융, 신한금융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곤 합니다. 그래서 은행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식 같은 데 투자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찾아볼 겁니다. 최신 데이터로는 ICBC 공상은행, 차이나 컨스트럭션 뱅크, JP 모건 체이스, 세계 최상위권이 꾸준히 언급되고 그래서 중국 4대 은행이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는 JP 모건 체이스, 영국의 HSBC, 그다음에 미국의 웰스 파고 등의 세계 10위권 내에 유치한다. 그래서 금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자금이 이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 부분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빌리거나 기관 투자가들이 빌려가지고 전 세계로 하는 게 자기 자금으로 하는 것 플러스 사모펀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융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요새는 비트코인으로도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 금이 되든지 원자재 시장, 금도 규모가 크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또 주식으로 움직이는 채권을 움직이거나 부동산 움직이는 이 정도거든요.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전 세계 이제 글로벌 투자하는 쪽으로 다 가긴 하는데 키보드에서 숫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상 돈이 막 현금물과 국가가 배실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KB금융주지가 약 60위권, 신한금융주지가 60위권, 하나금융이 70위, 우리금융이 90위권인데요. 중국계 은행들이 자산 규모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100대 은행 순위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 KB금융주지가 59위, 그다음에 전년도 60위에서 2개 다 올랐다. 신한금융이 66위, 하나금융이 70위, 농협금융이 75위, 우리금융은 80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1위부터 4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총 자산은 6조 3조 달러, 5.6조 달러, 5.4조 달러, 4조 6천 달러, 6천억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은 중국이 이렇게 보면 8조 뭐 7조 3천억 달러 또 8조 7조 달러 뭐 이렇게 6천 달러 6조 달러 뭐 이러네. 그다음에 JP 모건 체이스가 5위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JP 모건이 3.9 거의 4조 달러,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의 3.2조 달러 이렇게 나 2023년 기준입니다. 자료가 이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프랑스 BNP 파리바 SA가 2.9조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일본이 2.8조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레디티 어그리콜 그룹 여기에서 프랑스가 이렇게 프랑스가 2조 7조 달러. 그러니까 전 세계 10위권만 따지면은 중국이 4위를 다 독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개를 차지하고 영국이 하나, 프랑스가 하나, 일본이 하나, 프랑스가 2개를 차지하고 있네. BNP 파리바 SA가 2.9조 달러고 10위권에 있는 크레디티 어그리콜 그룹 이렇게 식의 2조 9조 달러입니다. 중국의 어떤 공상은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개밖에 못 들어가네요. 뜻밖의 중국이 그냥 전 세계 중국의 은행은 모든 정보소의 국책은행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위권 내 중국이 4개,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2개, 영국과 일본이 각각 1개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은행 수는 중국이 총 2023년 기준 은행의 총 자산 37조 달러입니다. 37조 7천억 달러. 그래서 점유율은 32.0%. 미국이 은행 수가 12개고 17조 3천억 달러. 이렇게 해서 중국이 한 48조 거의 49조 정도 되고 점유율이 32.0%, 미국이 22조 5천억 달러 이렇게 해서 14.7%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나라가 서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가 프랑스가 은행 수가 6개인데 총 자산은 11조 달러인데 총 자산이 원으로 따지면은 37조 달러네. 중국이 37조 달러, 미국이 17조 달러, 37조 7천억 달러, 미국이 17조 3천억 달러, 프랑스가 11조 1천억 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점유율은 중국이 32.0%, 미국이 14.7%, 프랑스가 9.4%, 일본이 9.0%입니다. 총 자산은 일본이 8개 은행인데 10조 5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6개인데 8조 1천억 달러, 6.9% 점유율을 갖고, 캐나다가 은행수가 5인데 5조 8천억 달러에서 4.9% 점유율, 스페인이 3개인데 3조 5천억 달러, 그래서 3.0%를 갖고 있고, 독일은 4개인데 3조 1천억 달러에서 2.6%, 호주가 은행 수가 4개인데 점유율은 2.5%에서 2.5%, 3조 달러. 한국이 10인데요. 은행 수가 6이고 총 자산은 2조 7천억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원화를 환산을 했을 때 아마 그것인 것 같은데, 점유율이 2.3%. 이게 중국이 압도적으로 1인데요. 그래서 중국 GDP 200조에 달하는 무려 37조 7조 달러 사경 7천 9천조 원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중국 자금이 전 세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는 봐야 되는. 보통 엔캐리만 보는데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소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투자 자금, 인프라 등 중국 정부 수요 은행을 통해 대부분 진행한다. 이렇게 중국도 뭐 기관 투자가들이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전 세계 자금까지 엔캐리 자금처럼 나가서 했을 때 그 위력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무슨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 위력이 굉장할 전 세계 뭐 사이까지 다 족차지하고 전 세계 압도적인 일인데 뭐 점유율이 32.0%예요. 자산 규모 해가지고 이게 참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문제네요. 네. 미국은 총 12개 은행이 포함돼 100대 은행 12%를 점유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17조 3조 달러, 미국 GDP가 27조 달러에 63%에 불과하다. 다만 중국은 통화를 많이 발행한다 본데 그만큼 그래서 보면 일본도 금융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유 숫자 자산 기준에서 8%를 기록했다. 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였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은행, 일본 최대 은행 MUFJ는 자산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한 초대형 은행으로 성장하였다. 그래도 따라가지를 못하네요. 네,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영국도 잔잔한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HSBC가 총자산 2조 9천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바클레이스 PLC가 1조 9천억 달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놀리드 뱅킹 그룹 LL인가? LLOYDS가 뭐죠? 네. 이렇게 해서 1조 달러. 그 다음에 네트웨스트 그룹이 0.9조 달러.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드 PLC가 0.8조 달러. 그 다음에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티가 0.4조 달러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보면은 총 8위 10위 해가지고 BNP 파리스가 2조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크레디트 어그리콜 그룹이 2조 7천 달러고요. 그래서 자산은 오히려 프랑스가 더 많네요. 그 다음에 소사이티 제너럴 SA 1조 7조 달러. 그룹 프랑스 뭐 어떤 그룹 BPC가 1조 7조 달러. 크레디트 뮤추얼 그룹이 1조 3조 달러입니다. 또는 LA 방가인가요? 포스텔 SA가 0.8조 달러입니다. 오히려 프랑스가 자산이 더 많네요. 영국보다. 프랑스가 뭐 훨씬 더 많은데. 로스잘드 생각나네. 의외로 은행 자산을 기준할 때 우리가 영국은 금융업이 고도로 발전한 도시고 나라고 수도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도시로 유명한데요. 근데 세계 3대 금융도시 아니더라도 중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금융업을 차지하고 중국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화교자본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화교자본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나라별로 분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자금에 대해서 움직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신경 안 쓰잖아요. 그쪽이 이쪽 갔다가 오르면 자단이 오르고 이쪽 가 팔면 더 오르고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의외로 다만 달러 보유가 해외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달러 보유가 중국 은행이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달러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화교자본까지 생각하면 이게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죠. 의외로 은행 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보다 총 자산에서 영국이 뒤처졌다. 총 자산에서는 프랑스가 11조 달러에서 영국 8.1조 달러를 크게 앞섰다. 왜 독일 이렇게 하는데 독일이 4대 은행만 그래서 이렇게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적은 숫자인데요. 도이치뱅크가 여기에서
1.5조 달러 이렇게 됐고 총 3.1조 달러밖에 안 돼요. 은행 독일은행 4개 합쳐도 DJ뱅크 에이지가 0.7조 달러 그다음에 커머즈뱅크 에이지가 0.6조 달러 그다음에 란데스 뱅크 바덴 루텐베르크 이렇게 해가지고 0.4조 달러 총 3.1조 달러밖에 안 돼. 프랑스가 11조 달러고요. 이것을 보시면 일본은 약간 10.5조 달러예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가 일본보다도 더 많네요. 의외네요. 네. 로스펠트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에 미국이 17조 3조 달러 해가지고 2위인데 중국은 보면 1위부터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숫자가 총 1위부터 해가지고 합계를 하면 한 18개, 19개 정도가 100위권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37조 7조 달러예요. 은행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중국 자본과 화교 자본을 생각해 보세요. 화교 자본이 우리가 알죠. 중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자산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 길 먼 한국의 은행은 총 합해서 2조 7조 달러인데 독일보다 조금 작네요. 2조 7조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물론 국내에도 자산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대략적으로 금융의 규모를 우리가 중국을 너무 배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교 자본 총액수 화교 자본 총액을 우리가 보면은 화교 자본을 과거 추정치할 때 2010년대 중반에 약 3조 달러라고 이렇게 추산이 돼 있는데 중국 경제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경쟁력이 크다. 거의 2017년 시사이행 기사에서 화교와 하이엔들의 자산이 2,880조 원, 그러니까 3조 달러에 이른다라고 중국 외국인 투자 60% 육박하는 규모다. 여기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화교 자본은 유통과 상업, 제조업, 경제 전반에 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은 지금 아시아 통화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일본과 더불어서 사실상 아시아 쪽으로 미 달러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그것은 유럽 쪽으로 일단 자금이 움직일 것이나 아시아 통화가 사실상 부각할 이는 부실이 이게 유럽 쪽으로도 전염이 될 거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는 새로 신생 통화가 되면은 이쪽으로 자금이 옮겨질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를 출범을 하면 나머지 이제 일본이나 한국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는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국의 압도적인 경쟁력과 금융력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어떤 원자재 결제도 중국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제주도에다가 이거를 그러면 위달러 국영을 시키고 알래스카 쪽으로 물류를 터서 물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철도 투자하는데 미국 정치권은 관심이 없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는가 봐요. 미국을 살리는데 알래스카에 물류 투고 120km 철도망을 촘촘히 구성해야 돼요. 120km 하고 120km 최대한 최소 속도를 내고 고속 관광 열차를 둬가지고 중남미와 북미까지 통하고 마약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일 범죄 단체들에다 척결을 해서 중남미 인력이 인구가 미국으로 몰려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달러권으로 중남미 북미를 아우르고 영국을 이렇게 파운드화를 달러를 이렇게 국유화시켜서 사가지고 영국의 어떤 영연방이죠. 영연방을 좀 이렇게 달러권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과 무역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전 세계 달러 풀어도 괜찮다. 달러가 없이는 전 세계는 달러 통화를 이렇게 전 세계 기축 통화로서 자기마김하기는 어렵다.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다른 통화가 그 부분을 달러를 덜 푸는 만큼 만약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걷어들인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다른 나라 통화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달러가 우리 필요한데 달러 걷어가니까 달러 못 가지잖아요. 그러면 유로화라든지 아시아 통화 경제 규모가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경제는 그러면 달러를 공급해 주려가 공급을 안 해주니까 다른 통화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통화로 빨리 이렇게 키보드로 빚도 다 없애고 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보드로 빚 없는 세계로 빨리 가자는 거죠.
비제로를 만들면 그 외부에 발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교자본은 특정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아시아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 중요한 역할을 자금적으로. 그러면 이게 중국 자본이 지금 아까쯤에 보시면 총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뭐 37조 7조 달러 국내 자산 빼고 해외 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달러로 나갔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허용할지는 알 수 없죠. 근데 해외에 났을 경우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있잖아요. 이 중국, 일본의 엔켈의 자금처럼 그들의 자금과 화교 자본이 같이 움직였을 때 이거는 일본의 자금과 일본의 자금 엔켈이가 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출렁일 수 있는 이 배후에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있지만 압도적인 일인데 중국은 아무도 중국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자금의 거의 압도적으로 1인데 37조 7조 달러 국내 자산 포함해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중국 자본의 얘기를 가면 저기 오르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국이 총 점유율로 하자면 32%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미국이 14.7%라는데 미국 자본이 한 17조 달러, 그래서 중국이 37조 달러인데 미국하고 중국보다 중국이 미국에 배나 많은 자금을 갖고 있네. 국내 자산 포함해서 실제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으면 되긴 해요. 그러나 국가 통화로 전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기네가 전 세계 기축당하면서 이렇게 민간인에게 돈을 빌려놨으니까 이게 중국보다도 위안화 결제 규모는 되게 적은데 전 세계 기축통화 80% 90%를 달러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산이 적어서 되겠어요? 전 세계 달러를 풀어줘야 된다는. 그럼 물가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물가는 미국에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그쪽을 따로 공급을 해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모든 물가 지수에 편입되는 상품들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서 싸게 공급을 해줘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중국이 달러로 미국이 이제 주가통화로 전환 안 하므로 오히려 중국보다도 2배나 작네요. 네. 중국이 2배 이상 자산이 많아서 이 금융이 화교자본까지 결합을 했을 때 화교자본이 뭐 3조 달러인지 그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내 자산 빼놓고 해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생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클 수 있다. 우리는 엔켈의 자금만을 생각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이죠. 예,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이것을 금융을 한번 다루겠습니다.